레이놀드 수가 어떻게 되느냐. B번 민물 담수가 직경 1cm인 관속을 평균 속도 0.5m/s로 흐른다. 이때 레이놀드 수가 어떻게 되느냐. C번 SAE 36가 기름의 한 종류지, 그지? 그지? 유가가 B와 같은 조건으로 흐른다. 그지? 뭡니까? 이게 무슨 말입니까? 담수 대신에 기름이 흐른다. 이야기야. 그지? D번 선체 직경이 10m인 고속 공력 잠수함이 8m/s로 순항한다. 이 사실 D번 같은 경우는 직경으로 하면 안 돼요. 길이로 해야 돼요. 선체 길이로 해야 되는데 좀 직경으로 해도 어쨌든 이 사람은 지금 이걸 특수 길이로 자기는 직경을 봤는데 나라면 직경으로 안 봅니다. 이건 이거는 길이로 봐야 돼요. 구하기 쉽지? 이건 산수잖아, 산수. 그지? 단위 한산만 할 줄 알면 다 푸는 거냐. 레이놀즈 넘버를 암기하고 있어. 그죠? 그래서 여러분, 풀이를 보세요. 기가 막히게 풀어놨습니다. 여러분 참고하세요. 자, 이게 특수 길이는 우리는 지금 솔직히 말하면 우리 쪽에서는 관내 이동 잘 안 하지, 그지? 관내 이동 잘 안 하고 항공기 같은 경우에는 뭐다? 날개에서 발생되는 날개의 레이놀즈 넘버라든가 또는 뭐 비행기 전체 동체 길이에서 발생되는 레이놀즈 넘버를 구하라는 특성 길이가 길이에 해당돼요. 날개 길이, 날개 코드 길이, 동체의 길이 이런 것들이 여기에 해당됩니다. 평판 같은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평판의 길이 이게 폭이 아니야. 날개 같은 경우는 날개가 이렇게 있으면 이제 날개가 이렇게 있으면 이거 스팬이 아니라 요것이 코드 길이. 이게 특수 길이. 이게 특수 길이야. 자, 여러분 교재는 없지만 이 청류와 난류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 해야 됩니다. 자, 필기합니다. 이거. 예. 그림도 좀 그리세요. 요거 그릴 수 있겠죠? 요거 뭐 막 이렇게 화살표 모양 요거까지는 그리지 않더라도 여러분 요런 화살표 모양 있지. 요거는 그리지 않더라도 이제 요거 그리고 요거 그리고 요렇게 된다는 게 그리고 그치? 요거 좀 따라 그리고요. 자, 이거는 뭐 적지 마세요, 여러분. 이거는 여러분 나중에 유체과 지형집 뭐 설명해봤자 여러분들 이야기도 그러니까 요거는 적지 마세요. 나중에 이제 여러분 유체각 배웁니다. 비스코스 서브 레이어가 뭔지, 버퍼 레이어가 뭔지, 오버랩 레이어가 뭔지 이걸 다 배웁니다. 중요한 건 지금 이게 있는 라미나 바운다리 레이어라는 거와 트랜지션 리전이라는 것과 그다음에 터블러스 바운다리 레이어라는 거 이거 항상 이렇다는 거야. 유체가 어디를 흘러가든 이렇게 생깁니다. 자, 청류는 얘기를 하세요. 얘기를 하시고 10분 쉬어야 되겠네. 일단 쉽시다. 쉬고 쉬기 전에 출석 확인 한번 하고 쉴게요, 여러분. 왜 이렇게 출석이 차정호 없어? 도망갔어. 신민경 조정현 아까부터 없었고 김동호 없었고 김민성 가지고 빨리빨리 대답하네. 가지고 김동호 없죠. 김민성 없고 김성준 있고 박현수 현수 있고 유영민
영민 도망갔어요. 이혜진, 영민 있고, 혜진이 있고, 정원우, 원우 있고, 조인서 장기 결석자고, 지기현, 기현이 있고, 최준희, 최준희 도망갔어. 안현수, 다시 한 번 더 확인하겠습니다. 조정헌, 아까부터 없었고, 김동호, 없었고, 김민성, 조인서, 자, 저장합니다. 나머지는 다 출석됐습니다, 여러분. 자, 10분 가십시다. 지금이 12시 55분이니까, 11시 55분이니까, 12시 5분에 계속 수업하겠습니다. 자, 필기해 놓으세요, 요거. 반드시 이거 적어 놔야 됩니다. 여러분, 필기해 놓으세요. 여러분, 교재에는 없어, 이 내용이. 제대로.
자, 목소리 들리죠? 출석을 한 번 더 부르고 또 봅시다. 12시부터 12시 30분까지 출석입니다. 자, 인정번호는 336 715입니다. 715. 336 715. 자, 인정하면서 들으세요. 자, 이거 다 필기했죠, 그죠? 자, 청류하고 난류, 이러면 교재에 없는 내용인데, 자, 이걸 평판이라고 생각해요, 여기를. 평판에, 이 평판이야, 평판 쭉. 그래서 평판의 폭은 중요한 게 아니야. 평판의 폭은 중요한 게 아니고, 평판이 길이 방향으로 쭉 이렇게 있어요. 자, 이렇게 있으면, 처음에 유체가 이렇게 흘러옵니다. 그죠? 이제 흘러오면, 처음에는 뭐가 생기냐, 그러면 청류가 생겨요. 청류가 생깁니다. 청류에서 보면 지금 요 빨갛게 빨간 굵은 선이 있죠, 그죠? 이 빨갛게 굵은 선들이 쭉 이렇게 보이는데 이 빨갛게 굵은 선들이 뭐냐 그러면 이게 경계층이라는 거예요. 이게 이 빨갛게 굵은 선을 경계층이라고 그럽니다. 영어로는 바운다리 레이어 이렇게 이야기해요. 경계층이라고 그러는데 이 바운다리 레이의 정의가 어떻게 되냐 그러면 여러분 이 그림에서 본다 그러면 이거 왜 자꾸 이러냐. 자, 이게 이 바운다리 레이 경계층은 영어로 그냥 B.L 이렇게 많이 쓰거든요. 이거 정의는 뭐냐 그러면 정의는 여러분 이 그림에서 본다 그러면 U0가 있고요. 이거 잘못 적었다. 거꾸로 적었다. U0분의 U. U가 누구냐 그러면 여기가 U입니다. 이것들이. 이 속도 분포가 U예요. 속도 분포 여기 아니 경계층 내에 있는 속도 분포의 속도가 U예요. U. 예. 여기서 여기까지가 U겠지, 그지? 여기까지 속도 분포가 U예요. 이 U가 점성 때문에 요 경계층 내는 점성 때문에 자꾸 이러냐? 그러니까 경계층 내는 유체 입자 가지는 점성 때문에 서로 점성에 의해서 속도가 절대 U0보다 빠르지 않아. 이게 얼마냐 그러면 이놈이 0.99 정도 되는 비각이지. 그 이내에 있는 작거나 같은 이 부분을 전부 경계층이라. 경계층 내 그러니까 요 되는 지점을 이렇게 0.99 되는 지점까지 선을 쫙 그었어요. 가상의 선이지, 그지? 그 가상의 선을 경계층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네? 바운더리는 U0분의 U가 0.99 되는 층. 예. 요 안에서 왜 그러면 속도가 적냐? 그거는 유체가 가진 점성 때문에 속도가 적어요. 예. 자, 유체가 흘러오면 무조건 유체가 이렇게 흘러오면 무조건 처음에는 라미나 레이어가 생겨요. 바운더리 레이어. 즉 청류 경계층이라는 게 생깁니다. 여기가 청류야, 청류. 이쪽은 청류입니다. 청류. 라미나가 청류거든요. 그죠? 그 다음에 청류가 끝나고 나면은 트랜지션이라는 게 생겨요. 이거는 천이구역입니다. 천이. 이 말로는. 그 다음에 터블런스 바운더리 레이어가 생기면서 터블런스 영역이 생겨요. 이게 난류입니다. 항상 이런 패턴을 어떤 유체든지 다 가집니다. 특히 공기하고 물은 뭐 100%. 어떤 경우는 평판에 그러면 요만한 평판이 있다. 길이가. 예를 들어서 요만한 길이의 평판이 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되겠어요? 이만한 길이의 평판이 있다 그러면 요거는 청류밖에 안 생겨요. 이게.
어떤 평판이 요만하다 그러면은, 요만한 기계다 그러면, 여기는 청류하고 천이만 생깁니다. 난류는 안 생겨요. 어떤 평판은 이만하다 그러면 여기는 이것처럼 청류와 천이와 난류가 다 존재합니다. 자, 그런데 솔직히 이야기하면, 솔직히 이야기하면, 청류와 난류는 그래도 수식도 있고요. 예측도 할 수 있고, 어느 정도. 정확하게 예측은 안 되지만, 뭐, 어느 정도는 잘 맞게끔 예측을 하는데, 천이는 현재까지도 뜨거운 감자예요. 아, 이거 골치 아픕니다. 천이. 천이구역에 생기는, 천이구역에 들어가는, 천이가 생겼을 때, 그 천이구역에서의 유동현상을 뭐 규명하라 그러면 대가리 뽑기 막 머리카락을 유체학자들이 막 대가리를 쌀질머지고 있는 거예요. 아, 이거 정말 힘들다 이러면서.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여러 가지 모델이 있긴 있는데 잘 안 맞아요. 천이를 되게 싫어해요. 천이 영역에 대해서 뭔가 계산해야 된다 그러면 지금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어요. 자, 어쨌든 청류는 유체가 규칙적으로 아주 규칙적으로 흘러가는, 즉 방향성이 있는, 유체 흐름 방향과 동일한 방향의 방향성이 있는 그런 구역을 우리 청류라고 부른다. 라미나 플로우라고 그래요. 천이는 그럼 뭐냐 그러면, 천이는 요 사이에 이제 천이가 있겠지. 천이는 뭐냐 그러면, 천이는 청류도 아닌 것이 난류도 아닌 것이 어중간한 놈이다. 그지? 원래 제일 다루기 힘든 놈들이 어중간한 놈들이야. 이것다 저것다 이제 변덕도 심하고 이제 이게 천입니다. 난류는 뭐냐 그러면, 평류하고는 이게 나오지 그지? 유체의 각 부분이 시간적이나 공간적으로 굉장히 불규칙한 운동을 하면서 뭐 예측이 불가능합니다. 거의 지 맘대로 흘러가는 거야 막. 완전히 뭐 개 진상을 부리면서 흘러가는 거예요. 그런 유동을 우리 난류라고 그럽니다. 예? 이와 같이 청류하고 난류를 구분할 수 있는 인자는요, 레이놀즈 남바입니다. 레이놀즈 남바. 자, 일반적으로 내부 유동, 여러분 내부 유동이 뭐냐 그러면 보통 관내 유동이라고도 이야기합니다. 어떤 관내 유동, 딱 채널이라든지 관이 딱 이렇게 쌓여서, 그지? 이런 안쪽으로 유동이 흘러가는 이런 걸 내부 유동이라고 해요. 내부 관내 유동. 관내 유동일 때 레이놀즈 넘버가 2300 정도가 되면, 2300보다 작으면요. 그보다 작으면 2300보다 작거나 같으면 청류라고 부릅니다. 청류. 외부 유동은 뭐냐 그러면, 우리 비행기가 날아간다든지 배가 잠수함이 물속으로 간다든지 어떤 관내를 흘러가는 게 아니라 외부 유동. 관내 유동이 아닌 겁니다. 관내 유동. 즉 비행기, 배, 잠수함 이런 것들이 있지 그지? 이런 것들 자동차 뭐 이런 것들이 텅 빈 공간 속을 에서 움직이는 그런 때려나는 유동 현상을 우리 외부 유동이라고 그래요. 외부 유동. 그죠? 외부 유동일 때 레이놀즈 넘버가 10의 6승이면 1 곱하기 10의 6승이면 100만이지 그지? 100만이나 200만 이하가 되면, 요거 이하가 되면 청류라고 보통 봐요. 평판인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10의 5승에서 10의 6승인데, 뭐 보통 10의 6승 봅니다. 평판 요 사이인데 그냥 보통 10의 6승 정도 봅니다. 그러면 평판의 경우는 내부 유동, 청류 정도 봅니다. 그러니까 비행기 같은 경우에 날개에서 난 이 날개에 청류를 유도시키고 싶다. 그러면 레이놀즈 넘버 수가 10의 2 곱하기 10의 6성 이하로 만들면 돼요. 그지? 근데 레이놀즈 넘버는 뮤분의 로브 C잖아. 그죠? C가 이러면 이 책에서 L이라 그랬지, 그지?
자, 그러니까 여기서 레이놀드 넘버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이 뭐냐 그러면 뮤를 늘리든 이거는 불가능한 일이야. 네? 이 뮤는 어때? 공기면 공기, 뭐 15도씨의 공기 그럼 딱 정해집니다. 이거 신이 아닌 이상은 손 못 댑니다. 그지? 로 값. 아, 이것도 신이 아닌 이상은 손 못 댑니다. 그러면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이 뭡니까, 여러분? V나 C를 조정할 수밖에 없어요. 그죠? 아니면 날개 형상을 척류가 잘 일어나 있건 날개 형상을 바꾸는 수밖에 없어요. 제가 간단한 방법은 여기서 결국 뭐겠습니까? V를 조정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거 계산해 보면요, V가 상당히 작아야 돼요. 이 척류가 되면 이점이 뭐냐 그러면 표면 마찰 나중에 이제 우리 체크학 시간에 배울 겁니다. 만일에 항공기 시스템의 예를 들어 사람들은 이야기해 줄지 그지 내가 그지 척류 이동이 되면 어떤 현상이 생긴다고 그지 척류 이동이 되면 뭐야 표면 마찰 확률이 제일 적어진다 그랬죠. 난류 이동 때보다 그지 그래서 무스탕 같은 P51 무스탕이 에어포일을 척류 에어포일을 썼다. 그래서 척류가 그 에어포일 상에 척류만 생기는 게 아니고 척류하고 천유하고 난류가 생기는데 척류 구역을 길게 만들어서 크게 더 큰 영역을 차지할 수 있게끔 비행기 날개를 만들었다. 그래서 무스탕이 유명한 거야. P51이. 그래서 항속거리가 엄청 길어졌어요. 근데 척류가 생기면 단점이 뭐냐 그러면 세퍼레이션이 너무 잘해집니다. 그때도 이야기해줬죠. 그 항공기 시스템 이해 들은 사람들 이야기했지, 그지? P51 머스탱 몰다가 이렇게 급기동하면은 급기동 어떻게 된다 그랬어? 스토리 빠져버린다 그랬지, 그지? 어. 그래서 강력한 엔진으로 그걸 커버한다고. 그게. 자, 어쨌든 척류와 난류를 구분할 수 있는 인자는 레이놀즈는 안 받아. 그리고 이놈도 여러분들 머릿속에 기억해 놓는 게 좋을 겁니다. 신상에. 자, 필기 다 했죠? 자, 출석 확인 한번 하고 갑시다. 와, 이강산, 신민경, 민경이는 고장났냐? 매번 불러야 대답해. 신민경, 응, 도망갔구나, 이제는. 조정헌, 고준형, 고준형 없어? 김동호, 김민성, 아까부터 없었고, 민성이는. 김민아, 김민아, 윤장한, 윤장한 아까 있었는데. 이상민, 정재훈, 조인서, 조태익, 조태익, 밥 먹으러 왔나? 조태익 있고, 최준혁, 최준혁 없어요. 하민우, 다시 확인할게요. 신민경, 조정헌, 김민성, 윤장한, 정재훈, 조인서, 최준혁. 자, 저장합니다. 자, 청류와 난류. 아이고, 중요한 거니까 여러분 꼭 머릿속에 기억하세요. 이거 그림도 그릴 줄 알아야 돼. 이거. 자, 넘어갈게요.
자, 척류와 난류에서 표면 마찰 압력을 우리 한번 살펴보자 하는 거예요. 이것도 역시 교재에는 여러분 없습니다. 그죠? 자, 음, 나중에 일체각 시간 되면 또 자세하게 이야기할 거예요. 여기 또 항공제각 시간에도 또 이야기할 거고 그만큼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자, 요 척류하고 난류에서의 표면 마찰 항력을 이야기하기 전에 우리 항력에 대해서 먼저 한번 이야기해야 돼요. 나중에 여러분 우리 교재에서도 한번 나오지만 이 항력은 종류가 한 4가지 정도 있어요. 항력의 종류가. 예? 그래서 항력의 종류를 나눠 아이고 왜 이러냐. 항력의 종류를 나눠라 그러면은 보통 압력 항력 그다음에 지금 하려고 그러는 표면 마찰 항력 유도항력. 자, 유도항력은 항공기 시스템의 예를 들은 사람들은 유도항력에 대한 이야기는 들었지, 그지? 그 다음에 하나가 뭐다? 조파항력. 이렇게 나올 수 있어. 자, 4가지 항력이 있다. 일반적으로. 근데 이 항력들이 다 발생하는 건 아니에요. 그지? 특히 이 조파항력은 뭐냐 그러면 이 조파항력은 바로 초음속에서 발생되는 샥에 의해서 초음속의 샥, 충격파적이지? 충격파로 인해서 발생되는 항력이에요. 그래서 얘가 초음속으로 비행 안 한다 그러면 얘는 의미가 없어. 안 생기니까. 그러니까 우리 일반적으로 저속 항공기에서는 항력의 종류가 3가지밖에 없어. 압력 항력, 표면 마찰 항력, 유도 항력. 예. 자, 어쨌든 이 중에서 가장 문제시되는 압력은 누구냐 그러면 일반적으로 압력 항력이에요. 이 압력 항력은 발생했다 그러면 항력이 완전히 급상승해 버립니다. 근데 발생되지 않은 경우에는 큰 영향이 별로 없어요. 그렇게 크진 않아요. 자, 특히 순항비행, 항공기가 순항비행한 일정한 속도로 연료를 제일 절약하면서 여러분 연료를 제일 절약할 수 있는 조건이 뭐냐 그러면 항력이 적고 양력이 크면 돼. 그걸 양항비라 그러는데 양력과 항력의 비인데 그지? 그 양항비가 크면은 그 비행기의 효율이 굉장히 좋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 순항 비행하면은 일반적으로 압력 항력은 굉장히 적어요. 근데 제일 큰 항력이 누가 작용하냐 그러면 순항 비행할 때 제일 아이 또 이런다. 이 컴퓨터가 왜 이러냐? 표면 표면 마찰 항력이 이거 왜 이렇게 자꾸 튀어나와 옆에 잠깐만요. 자식이 왜 알람이 나오고 이러냐? 자 압력 순항 비 이거는 왜 이래? 자 이놈은 순항 비행 시에 가장 큽니다. 가장 큽니다. 이착륙할 때는 누구냐 그러면 유도항력이 가장 커요. 이착륙. 이게 가장 커요. 요 놈은 샤악이 생기면 가장 크죠. 근데 비행 조건에 따라서 항력의 크기가 좀씩 달라집니다. 그죠? 순항 비행하면은 여러분 유도항력은요 표면 마찰 항력에 비해서 훨씬 적어요. 표면 마찰 항력은 말 그대로 유체가 가지는 점성 때문에 그지? 점성 때문에 비행기 표면과 유체 입자가 서로 점성으로 마찰력에 의해서 그지? 공기의 마찰력이 있지 그지? 그 마찰력에 의해서 발생되는 항력이에요. 이거는 그냥 진짜 비행기가 순항 비행할 때 가장 큰 항력이에요. 유도항력은 누구냐 그러면 유도항력은 뭐 이 유도가 뭐냐면은 induced induced 감소하다고 그지? 뭐야 저기 영어로가 유도되다가 뭐야 아이씨 있다 어 저기 몸으로부터 유도되다라는 그때 항력이에요. 유도 항력이 아니야. 유도 항력은 엎어치고 외치는 기고 그지? 몸으로부터 유도됐다. 그러니까 사실은 얘는 리프트로부터 유도되는 항력, 양력으로부터 유도되는 유도 항력이 있어요. 이때는 이착륙할 때는 유도 항력이 거의 한 70% 정도 차지합니다. 전체 항력.
항공기는 항력을 줄이려고 엄청나게 노력하죠. 그죠? 표면 마찰 항력은 순항 비행할 때 가장 크다 그러는데 순항 비행은 뭐다? 일정 속도로 일정 높이로 쭉 그냥 비행하는 거야. 여러분 여객기 타면 이륙하고 난 다음에 순항고도에 올라가서 그냥 비행기 타고 쭉 하고 가면은 아무것도 못 느끼잖아. 그지? 뭐 그런 비행입니다. 이 순항 비행 때는 표면 마찰 항력이 약 60에서 70% 정도 차지해요. 그렇다 그러면 비행기의 항력을 줄이는 게 목적이니까 우리 비행기에서 항력 줄이는 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니까 그 비행 상태에 따라서 내가 어떤 항력을 줄이면 좋겠다는 게 딱 나오지, 그지? 이착륙할 때는 유도 항력을 줄여야 돼. 그다음에 뭐 순항비행 쭉 순항비행 해갈 때는 표면 마찰 항력을 줄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표면 마찰 항력을 어떻게 줄일 건가 하고 우리가 한번 보니까 이게 지금 여기 있는 여러분 이 그래프가 왼쪽에 있는 그래프가 그치? 이 그래프 뭐냐 그러면 바로 이 그래프가 아래쪽이 레이놀즈 남바입니다. 밑에가 로고 그래프예요. 로고 값을 취한 거예요. 레이놀즈 남바. 레이놀즈 남바에 따라서 쫙 훑어보니까 여러분 항력 값이요. 이게 토탈 이게 프릭션 포스 팩터라 그랬지, 그지? 프릭션 팩터를 이게 사실은 스킨 프릭션 코에피션트예요. 이게 이쪽이. 이거 뭐냐 그러면 표면 마찰항력 계수라는 거야. 마찰항력 계수가 커지면 항력이 커지는 거거든, 당연히. 그러니까 그 계수가 작아야 돼요. 그럼 딱 보니까 말이야. 레이놀드 담바가 10의 2성, 5성, 6성 정도가 우리 터블런스고 라미나지, 그지? 라미나 때 보면, 그지? 낮은 레이놀드 담바 영역에서 보면 표면 마찰항력 계수가 훨씬 터블런스보다 적어요. 이게 지금 트랜지시 영역이고요. 이게 라미나 영역이에요. 라미나 영역이 오면 표면 마찰 항력 계수가 적고 훨씬 적고 라미나 영역. 그래서 날개 위에서 터블런스가 생겨버리면요. 표면 마찰 항력이 증가하는 거예요. 야, 이거 수상 비행 때는 비행기 날개나 동체비에 뭐가 생기면 좋다? 라미나 즉 청류 영역이 커지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드는 거지, 사람. 이게 1940년대 초반에 나온 얘기입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뭐 했냐 그러면 미국에서 머스탱을 만들었어요. 무슨 에어포일을 썼다? 청류 에어포일을 썼습니다. 라미나 에어포일이라는 이쪽이지 맥시멈 라미나 에어포일. 그래서 청류가 에어포일 위에 많은 영역을 차지할 수 있는 형상을 만들었어요. 그러면 비행기가 멀리까지 갈 수 있어요. 그 대신 단점이 있어요. 항상 여러분 이 자연계에서는 단점이 존재해요. 뭐가 단점이냐 그러면 세퍼레이션이라는 현상이 잘 일어납니다. 세퍼레이션이라는 게 우리말로 하면은 흐름의 분리 이런 뜻인데 세퍼레이션이 청류일 때 난류보다 잘 일어납니다. 이거 어쩔 수 없어. 청류 마찰, 표면 마찰항력은 청류일 때 오히려 주는데 이 세퍼레이션이라는 현상이 청류일 때 난류보다 더 잘 일어나는. 그럼 세퍼레이션 현상이 뭐냐 그러면 여러분 날개 위에 유체가 이렇게 흘러가다가 유체가 뚝 하고 떨어져 나가는 겁니다. 유체 입자가. 그러면 이 세퍼레이션이 발생되면요. 여기서부터는 양력이 없어요. 세퍼레이션 영역이 들어가요. 이게 세퍼레이션이 있는 거예요. 이 안에서는 막 소용돌이가 일어납니다. 이거는 왜 생기는 거는 또 설명하려고 그러면 한 시간 알지 그지? 항공기 시스템 예들은 사람은 요거 설명하려고 거의 3시간을 내가 이야기했을 거야 그지? 소용돌이가 발생되면요. 이 소용돌이는 여러분 소용돌이는 뭐야? 저압구역이 있어요. 저압구역. 압력이 낮은 구역이 있다고. 소용돌이 중심은 여러분 태풍 보면 알잖아. 소용돌이가 생겼다 그러면 굉장히 낮은 압력을 형성합니다. 압력이 낮아지면 때 주위를 다 빨아들이지, 그지?
빨아들입니다. 그러니까 날개를 뒤로 잡아 당기는 거예요. 얘가. 항력이라는 게 뭐예요? 전진 못하게 뒤에서 뭔가 잡아 당기는 게 항력이지. 그러니까 항력이 엄청나게 증가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압력 항력이에요. 이런 소용돌이 때문에 발생되는 압력에 의해서 발생되는 항력을 압력 항력이에요. 그러니까 세퍼레이션이 너무 잘 발생이 되니까 척류는 왜 잘 생기냐 그러면 척류가 난류보다 에너지 영역이 에너지가 작아서 그래. 운동 에너지가 작아. 인계척 내의 척류 영역에서 속도 분포를 살펴보면요. 운동 모멘텀이 적어요. 난류에. 난류가 훨씬 세퍼레이션이 더 안 일어납니다. 그래서 무스탕을 만들어 놓고 고민에 빠졌단 말이야, 미국에. 야, 씨, 이거 말이야. 좋아. 장속거리는 막 늘어났어. 그 왜 그랬냐 그러면 여러분 2차 대전 때 30분이네. 출석 부르면서 이야기 들으세요. 출석 부를게. 출석 마지막 출석입니다. 인정번호 5분만 할게요. 인정번호. 자, 알고 합니다. 3 아니 051 206입니다. 051 206. 자, 인정하면서 들으세요. 무스탕을 만들어 놓고 무스탕을 이제 이런 개념을 가지고 척류와 난류에 대한 개념을 가지고 머스탱을 만들었어요. 날개를 여기 있는 라미나 에어포일을 썼어요. 이러니까 항속거리가 거의 2배가 늘어났어. 좋지, 그지? 단점이 있어. 전투기는 여러분 기동성이 생명이잖아. 근데 기동을 하면요. 비행기가 실속에 너무 잘 빠지는 거야. 쉽게 말하면 항력을 확 잃어버리는 거야. 이 세퍼레이션이라는 현상. 야, 이거 어떡하지? 그러니까 엔지니어들이 뭐 어떡하기는 강력한 엔진을 쓰면 되지. 그래서 영국의 로이스로이스 엔진 갖다 썼죠. 그죠? 강력한 엔진. 처음에 미국에서 영국에 팔았을 때는 그 예파토로가 있어요. 팔았을 때는 저고도에서는 머스탱이 굉장히 괜찮은 항공이었어. 근데 이게 고고도에 올라가면 특히 더 척류의 폴 쓰니까 고고도에 올라가면 얘가 힘을 못 써. 실속에 너무 잘 빠지고 이 급기동을 하면 뭐 어떻게 돼? 그냥 비행기가 그냥 양력을 잃어서 푹푹 주저앉고 이러는 거야. 그래서 막 이 왜 이러지 다가 이 척류의 폴을 썼구나. 그 다음에 또 뭐, 엔진의 힘이 좀 이거 이기려고 그러면 결국 엔진의 힘으로 이겨내야 되거든. 그래서 미제 엔진을 영국제 어디에 들어가던 거 스피트파이어에 들어가던 로이스로이스 엔진으로 바꿉니다. 바꾸고 나서 완전히 비행기가 항골 탈퇴를 하지, 그지? 그래서 메사슈메트를 아주 우습게 하는 그런 비행기로 되죠. 머스탱이. 그래서 머스탱이 진입을 하면서 이제 실전 배치가 되면서 어떤 일이 벌어졌냐 그러면 여러분 미국 폭격기들이 독일 영토에 들어갔을 때 10대가 날아가면 100대가 날아가면 90대가 격추당하고 잘 살아오면 10대 살아오고 운 좋은 날은 한 대 살아오고 그랬다고. 생존율이 10%밖에 안 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 그러면 전투기는 폭격기보다 뭐가 짧아요? 항속거리가 훨씬 짧아요. 그러니까 독일 애들이 전투기의 호위를 받으면서 폭격기가 들어올 때 가만히 쳐다보는 거야. 그냥 와라 얘가 와라. 오다가 결국은 어떻게 합니까? 전투기는 물러나거든. 그 초창기에 쓰던 전투기들이 뭐냐면 P-47 썬더볼트였다고. 썬더볼트. 예? 썬더볼트였나? 맞을 거야 아마. 그거는 다 청류의 폴이 아니거든요. 비행기가 또 그러고 항력이 좀 커요. 생김새가 압력이 크게 생겼어. 그래서 그 비행기는 한숟가락 짧아서, 그치? 프랑스 조금 지나고 나면 돌아가야 돼. 돌아오고 나면 그제서야 이제 독일의 메사슈메트가 나타나서, 그지? 아주 막 미국, 영국 폭격기들을 아주 갈기갈기 찢어놨다고. 맨페스필 맞나? 그 영화도 있지, 그지? 엄청난 고민에 빠진 거야, 사실은. 사실은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죽었어요. 무모한 짓을 많이 했다고.
그러다가 이게 안 되겠다 그러다가 P51 딱 머스탱이 나오면서 어떻게 항속구를 2배로 늘려버렸어. 이제는 독일 영토 안까지 들어가더라도 전투기가 호위가 가능. 그때부터 독일이 고전하기 시작했죠. 그죠? 공군에서도. 그때 썼던 에어폴이 바로 이 라미나였고. 그래서 어쨌든 청류와 난류에서 표면 마찰 항력이 누가 적냐 그러면 청류에서 훨씬 적어요. 하지만 단점이 있다. 그 단점이 뭐다? 세퍼레이션이라는 게 너무 잘 일어난다는 게 단점이에요. 여러분들 또 하나 볼까? 골프공의 딤플입니다. 딤플. 그죠? 골프공 보면 여러분 매끈한 골프공 없어요. 그죠? 매끈한 골프공 없습니다. 골프공 다 이게 보면 이 지금 그림에서 보듯이 여러분 이 그림에서 보듯이 울퉁불퉁 그죠? 이걸 딤플이라 그러죠. 이거 우연히 발견했어요. 그죠? 왜 이럴까? 이렇게 된 거야. 초창기 때 골프공은 전부 매끈하게 만들어서 뭐 생각해보면 그렇잖아요. 표면이 매끈하면 표면 마찰 항력이 줄으니까 이게 멀리 날아갈 거다. 이 생각하고 매끈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면은 치보면 이게 생각보다 멀리 안 날아가요. 그래서 골프장 가면 여러분 골프장에 가면은 그 뭐라 그러지? 호수 있지. 호수라 그러면 안 되지. 그 연못 있잖아, 그지? 골프공 연못에 빠지면 그거 못 건지거든. 그러면 골프장에서 잠수부고용 해가지고 싹 들어가서 골프공 던져 놓는다고. 그래서 그걸 굉장히 싸게 팔아요. 골프장 연습공으로 쓰라고. 그래서 사람들이 쳐보니까 연습공이 이상하게 세공보다 더 멀리 날아가는 거야. 아, 이게 왜 이러냐? 그때는 몰랐어. 왜 연속공 표면이 매끈하지 않은 울퉁불퉁하고 막 기스가 나 있는 이런 공들이 더 멀리 날아가지? 그러다 골프공 회사에서 표면을 그래 그럼 울퉁불퉁하게 한번 만들어보자. 그래서 평을 울퉁불퉁하게 만들어서 골프공을 팔았는데 이놈의 비거리가 한 2배가 되네. 훨씬 더 멀리 날아가네. 매끈한 것보다. 이유는 몰라. 이렇게 하니까 멀리 가더라 이거야. 그래서 그렇게 만들었어요. 계속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옛날에 얼마 전에 텔레비에 어떤 놈이 나와서 이게 설명하는 바보 같은 새끼가 아유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설명하고 있는데 그 이유가 뭐냐 그러면 바로 이 유체역학의 청류와 난류의 원리 때문에 그래요. 자, 딤플을 만들어서 골프공을 울퉁불퉁하게 만들면요. 어떤 현상이 생기냐 그러면 이 골프공을 지나는 흐름이 이 딤플 때문에 자연스럽게 저절로 난류가 돼버립니다. 청류 영역이 확 하고 줄어요. 이때는. 오히려 난류가 확 하고 증가합니다. 난류 좋지 않은 거 아닙니까? 꼭 그렇지 않습니다. 난류는 앞에 잠깐 가볼까요? 그럼 여기서 보면 요, 요 속도 분포로 서로 따져보면 청류 영역과 난류 영역의 속도 분포를 따져보면요. 청류는 포물선을 바운더리를 내면서 이렇게 포물선을 그려요. 이게 유무한되고 유들이 이렇게 이 벽면이고요. 이 벽면이고. 예? 이제 난류는 어떠냐 그러면요, 여러분 난류는 이렇게 됩니다. 포물선이 아니에요. 포물선보다 훨씬 큰 속도 분포로 이게 속도가 경계청 내에서 세퍼레이션이라든지 이런 거는 뭐 때문에 생기냐 그러면 유체 점성 때문에 생기는 현상이거든. 예. 그런데 청류 때보다 이 노란색이 청류고 이 살색이 난류인데 난류 때가 이만큼 더 큰 속도 분포를 가집니다. 더 큰 속도 분포를 가진다는 것은 더 큰 운동 에너지를 가지고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세퍼레이션을 좀 더 지연시킬 수 있는 운동 에너지가 있다는 거예요. 나중에 이제 유체가 또 이야기하려고 그러면 이거 한참 길어야 돼. 어쨌든 그것 때문에 세퍼레이션이 난류가 되면은 늦게 발생됩니다. 구역이 작아요. 지금 보세요. 이게 보면은 공이 이렇게 있죠, 그죠? 이게 지금 공이 있는데 얘는 왜 이러냐 그러면 표면을 울퉁불퉁하게 만들어가지고 난류를 형성해 버렸어요. 아예 초창기 때부터 난류의 영역이 큰 거야. 그러니까 이게 운동 에너지가 커지니까 세퍼레이션이 생기려고 그러는데 이 유체 입자가 가지는 운동 에너지를 세퍼레이션을 뒤로 밀어내 버립니다. 뒤로 밀어내 버립니다. 그럼 세퍼레이션이 뒤쪽
영역, 발생되는 영역이 요만해요. 지금 뭐 보이지, 그지? 약간 연두색으로 보이지, 그지? 매끈하게 만들면 표면 마찰항력은 얘가 분명히 적어요. 하지만 세퍼레이션 영역이 얘가 훨씬 더 크잖아. 그지? 왜? 청류가 돼서. 골프공이 조그만하죠, 여러분. 작아서 속도를 높여도 대부분의 영역이 청류 영역이에요. 골프공 주변. 계산해 보면. 진짜야. 어. 그리고 계산해 보면, 그지? R이는 여러분, 뮤분의 로봇이 아냐. 그지? 여기서 보세요. C라는 건 딱 정해져 있죠, 이 C는. 이게 굉장히 적어요. 그러니까 이 속도를 막 높여도 딱 쳐서 굉장히 속도가 빨라도 로하고 뮤는 딱 일정하니까 R이 값이 거의 다 청류야. 난류가 잘 안 생겨, 골프공에서는. 그러니까 세퍼레이션이 너무 잘 생기는 거예요. 특히나 표면이 매끈하니까. 그래서 울퉁불퉁하게 만들면 강제로 앞쪽에서부터 난류를 생성시키게 만들어요. 그래서 이에 세퍼레이션의 영역이 딤플이 있는 골프공이 적어요. 세퍼레이션이 생기면 뭐가 생긴다고? 소용돌이가 생긴다고. 소용돌이가 생기는 이게 보세요. 벌써 봐. 여기 봐봐. 이거는 소용돌이 생기는 영역이 요만하지, 그지? 요 안에 소용돌이 생긴데 얘는 소용돌이 생기는 영역이 이만하잖아. 압력, 소용돌이는 뭐를 유도한다, 이 소용돌이들은? 그걸 웨이크라고 그러는데, 이 웨이크라고 그러는 이 소용돌이들을 압력 항력을 유도합니다. 그지? 낮은 압력 구역에 의해서 주변을 빨아들여서 발생되는 항력. 이 항력은요, 표면 마찰 항력이 한 10배 이상 돼요. 아무리 얘가 표면 마찰 항력이 얘보다 작아도 얘만 생겼다 그러면 끝나는 거야. 이야기는 끝난 거야. 근데 얘가 생긴 구역이 훨씬 넓잖아요. 그래서 얘가 얘보다 멀리 못 가는 거야. 딤플 있는 놈이 훨씬 멀리 가는 거야. 이게 바로 골프공의 유체학적인 원리. 이거 언제 알아냈냐? 알아낸 이 개념은 벌써 잡아놨었는데 이걸 골프공에서 적용시켜서 설명해 주는 내용이 1990년도 정도 와가지고 이야기하기 시작했어요. 골프공 그래서 이런 것이 이런 거야. 누가 해준 거야? 유체학자들이 해준 거야. 이제 스포츠 과학하는 애들이 헛소리 찍찍하니까 유체학하는 애들이 와서 임마 그거 아냐 임마 뭔 개소리야 이러면서 진짜 웃기지도 않아 그 이야기 들어보면. 이게 원인입니다. 골프공의 딤플의 원리. 자, 이런 것들도 다 뭐다? 청류와 난류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이에요. 그러니까 청류와 난류가 얼마나 중요해요. 자, 그래서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주에 오면 여러분들 이제 요 다음 번을 이제 할 겁니다. 그죠? 요 다음 번은 어, 유체 탄성 유체 운동 이제 쭉 유체 운동 끝나고 나면 운동 방정식 좀 할 게 많은데 이제 간격하기까지 갈 건데 일단 여기까지 이제 했습니다. 자, 질문 있습니까? 출석 확인해 볼게요. 조정헌, 고준영, 김성준 없어? 박정훈, 아는아, 아는아 아까 있었는데 도망갔어. 윤장한 없었고 이기주, 이현정, 현정이 없어. 이현지, 정재훈, 정태현, 현인가? 현이구나. 정태현. 정태현 없어 있지. 조인서 장기일 석자고 조태익, 지기현, 최준혁, 안현수 다시 확인합니다. 조정헌 없고 안은아, 윤장한, 이현정
은정이 없어? 네. 노인서 장기계석자 마지막 조정현, 윤장한, 이은정, 조인수가 출석 안 했습니다. 자, 저장하고 질문 있습니까, 여러분? 자, 다음 주 수업 있지, 그지? 다음 주 하고 그 다음 주가 이제 뭡니까, 여러분? 이제 마지막 두 번 남았지, 그지? 응, 세 번 남았나? 잠깐 하기. 아, 항공기계공학개로는 다음 주에 당연히 있고요. 다음 주 8일날 수업 아니 9일날 수업 있고 14일날 수업 보강주에 있고 그죠? 그 다음에 22일날 23일날 기말고사가 있네요. 그죠? 그러니까 이번 주 빼고 두 번 더 남은 겁니다. 그죠? 자, 자, 질문 없으면 수업 종료합니다. 자, 고생들 했습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에 대해서 미팅 종료합니다.